선물받은 경일고 김승기 기자라고 합니다.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도시 전문가도 아니고 교정 전문가도 아니고 현직 기자로서 특히 도시계획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을 요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개개인들의 이해, 지역의 이해가 부딪히는 결과 도출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발표된 것처럼 굉장히 방대한 양을 갖고 있고 또 사전에 시민계획단이라는 틀을 활용해서 시민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과연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까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정리를 하다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도시가 생겨난 부분도 그렇고 어떤 도시 정책 결정하는 이거 모든 정책이 그러겠지만은 핵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 개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취재를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고 고민을 하고 좀 이런 식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만을 찝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다 아시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좀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취재 현장 기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성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성남시 발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정리했던 내용을 좀 같이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현장 취재 기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루에 몇 차례씩 분당 거쳐서 그다음에 수정구, 중원구, 그러니까 온도심이라고 보통 하는 온도심 거쳐서 미래 거쳐서 이렇게 오고 갈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한 번은 성남동에 좀 취재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성남동에 사시는 시민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골목길이 굉장히 흔히 말하는 연립주택들이 있어서 있고 골목길이 굉장히 좁은 거의 경사가 30도는 돼 보였고요. 차들이 한쪽에 그러니까 차가 두 대 거의 지나갈 수 있는 길 한쪽에는 차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길을 어쨌든 만나야 될 사람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차를 끌고 쭉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다가 하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한 대 내려왔습니다. 일단 제가 피해야 했기에 차를 후진시키면서 그 사이는 저 좁은 골목길로 차를 후진시켜야 될 상황이었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진땀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차에 부딪히지 않을까, 내 차가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좀 진땀을 좀 흘렸습니다. 그래서 차를 비키고 난 다음에 차를 다시 떼서 아예 밑에 좀 큰 도로 쪽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걸어서 올라가서 약속한 사람과 만났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래서 온도시에 갈 때는 지금도 차를 공영주차장 같은 데 확보를 해서 차를 주차시켜 놓고 취재 장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분당이나 위례 판교 쪽에 갈 때는 주차 문제에다 도로를 찾는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 편하게 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제 온도심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선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약합에서 올라와서 시청을 지나면은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가나 주택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심 끝에서 위례와 사이에는 또 큰 도로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하나의 섬처럼 느껴요. 저는 좀 그런 배경이기도 한데요. 섬처럼 느껴지는 게 단지 지리적인 부분만 아니라 지금 온도심 처해 있는 상황 그런 부분까지 결합이 되면서 저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아시겠지만은 온도심과 신도시는 가장 생활의 기본이 되는 하수도 구조도 다르고 수돗물도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수돗물 같은 경우에
이 소문에 나는 이 흙냄새, 곰팡이 냄새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분당구는 이미 시설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걸 잡아주는 고도정수 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숨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은 최근에 이제 시장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도정수 처리 시설이 안 된 이 정수장들이 경비원의 곳에 여러 군데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성남시는 운전자께서 기획재정 운동을 만나면서 국비를 확보했더라고요. 그러면서 2035년에는 이제 원도심도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 되는 이 하수도 문제나 수돗물 문제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은. 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인구도 원도심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서 저희 세대 비교해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 수가 10%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 향후에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도시가 팽창 발전하다 보면은 서울도 강남과 강북이 있고 인근 수원도 원도심이 있고 영통, 광교, 후매시 등 신도시 택지개발지구가 있고요. 제가 제주도 태어났는데 제주도에도 서귀포에도 원도심과 신도시가 있고 제주시에도 원도시와 신제주라고 하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도시 팽창 발전 과정에 있어서 원도심, 신도시 생겨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생활하는 차이가 나는 것은 어쨌든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다 보니까 출장을 전국에 많이 다니게 되고 또 여행도 좋아하다 보니까 전국에 웬만한 도시는 다 다녀봤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잡아왔었는데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연컨대 저는 이제 성남시 원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심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격차가 어떤 다른 도시의 원도시와 신도심하고 비교했을 때 격차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길게 이제 원도시 문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성남 도시계획 기본계획 2035년 여러 가지가 담고 있는데 과연 집중과 선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성남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말씀드리냐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제 1순위 방향이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는 일에 좀 방점을 둬야 한다고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당선이 이제 원도심과 신도시를 동일하게 만들자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분당 신도시도 노화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일하는 신문에서 지난해 이제 분당 신도시가 노화되고 있다는 문제를 집중 취재해서 시리즈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관여를 하고 있어서 분당이 노화되면서 안전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앞으로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 신도시로 서서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도시시장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방향을 잡고 성남시가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도시 환경을 개선하면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부분은 결국 이 원도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를 낮춰서 원도심을 올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제 원도심을 상향시키면서 신도시와의 격차를 줄여서 성남을 하나의 통합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도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중요하고 도시 계획에서도 중요하게 처리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도심의 20평 분양지가 이제 선별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 도시부장님도 오가 계시지만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보다 좀 복합적이고 세밀한 정책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여기 시에서 나와 계신 분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어떤 내용을 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좀 어떤 원도심을 개발하는 원도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게 단지 이제 여기 문제도 많은 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좀 성남시만에 특화된 좀 도시재생 전략 같은 것들이 좀 고민해서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그러면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좀 뒷따라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시 문제와 함께 좀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저는 청년 문제입니다. 도시라는 게 하나의 유기물처럼 탄생하고 발전하고 쇠퇴해 간다고 봤을 때, 저는 지금 성남시가 아직은 발전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성남 2호선 트램이나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이런 것들이 성남에 유치되는 것들이 성남이 아직도 계속 발전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외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이 더 이제 여전히 발전한 도시라는 것들이 이제 오늘 이제 여기 보고서에서 나왔지만 사업체나 종사자 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되고 있는데, 성남시는 일정 부분 그 부분에서는 좀 예외적으로 좀 괜찮은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남의 도시가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 인구는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게 통상적인 개념이고 현실인데, 인구는 여전히 박보 내지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제가 성남시를 말할 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제가 취재기자이기 때문에 또 제 경험담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2월 달에 한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평대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평대 테크노밸리의 이면 부분, 그러니까 저녁이나 주말에는 공동화되는 부분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이제 여자 후배 기자와 같이 출연하게 됐는데, 출연하면서 그쪽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저녁이나 주말에 빠져나가냐? 다 이구동성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도저히 성남 이쪽에는 집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용인에서, 광주에 집을 구하고 출퇴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교 쪽에 출퇴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게 성남 전체의 교통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작하는 지역에 임금도 적정하고 자신의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교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전문직들이고 굉장히 좀 어느 능력들이 있는 친구들이 일을 하는 곳인데, 그 지역으로 옮겨서 자기 지역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정주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도시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발전 단계인데 퇴보하지 않으려면 이 청년들을 붙잡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아기를 낳고 거주해야 성남시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도시 문제와 함께 청년 문제가 앞으로 성남시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일제 아젠다가 돼야 된다고,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지만 같이 정리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아젠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좀 그런 말씀도 그러니까 도시지도계획 관련해서 이 두 가지가 그동안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 전체 면적이 74% 정도가 설사 활용이 어려운 녹지민 그린벨트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도시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은 수도권의 도시들이 서울 때문에 희생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다 알고
텐데 뭐 그런 부분 적자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폐부하거나 관리형이 아닌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개발을 위한 개발이 되지 않은 전제에 대해서는 뭐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문화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해서 좀 이것들을 좀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좀 대체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도시계획에는 이제 철학과 정책이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단위가, 도시라는 단위가, 이게 살아가면서 이제 개인적인 관계들은 사이가 나빠지면 칼로 물 베듯이 할 수 있지만은 국가나 도시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남의 도시계획, 미래를 바라본 도시계획이 같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행복한 도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성남의 앞으로의 도시를 발전시키는 계획 속에 중심 좀 이슈가 좀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걸 통해서 좀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지금 판교라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판교에도 성남시 곳곳에는 최첨단 좋은 지점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방향을 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소도 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들을 몇 가지 중점적인 부분에 좀 비춰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승기 기자님께서는 그 현장 취재를 통해서 성남의 곳곳을 살펴보시면서 첫 번째는 원도심과 그 다음에 신도시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도로라든지 주차장 같은 다양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주셨고요. 그래서 그 격차를 줄여나가고 그걸 신도시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원도심을 늘리는 쪽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성남이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IT 집적지 판교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업체와 종사자가 있는데도 성남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이상하다. 거기에서 김승기 기자님께서는 성남이 판교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적절한 주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판교나 분당은 집값이 너무 비싸고 원도심의 주택은 청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기에는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 거주하면서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교통 문제까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함께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성남 2035 도시기본계획 자체의 목표도 그와 같이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하나의 성남으로도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큰 틀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하나 오늘 김승기 기자님이 뭐 예를 드셨습니다만 주차장과 좁은 도로라든지 아니면은 상수도 하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신구시가지의 형평성 있는 수돗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 틀을 만들지만은 어느 지역을 어느 수준으로 고도 처리한다는 부분들은 또 각 기반시설 계획에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건 좋습니다만 오늘 바로 답변은 이 기본계획의 영역이 아니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좀 바로바로 취해서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매우 잘 현장 취재 결과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